자,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는 주제, 등록상 말소라는 주제하고요. 등록상 정정이라는 주제를 보게 될 텐데, 등록상 정정이 좀 어렵죠. 말소는 거의 10여 년 만에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좀 끊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자, 일단, 등록상 정정이라고 하는 거 좀 어려울 수 있는 사유가 되겠고요. 일단은 저거부터 가야 되죠. 토지 이동 종목,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5가지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 공통적으로 60일 내에 이동 신청 있었고요. 자, 대위 신청이라고 해서 채관 시행지라는 주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특례라고 해서 15일 내 지적소관청에게 소유자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본다 들어가면 다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주제 있었고요. 축적 변경은 무조건 한 문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상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축적 변경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일 것, 다만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된다라는 쟁점들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있었고, 청산금 166이라는 게 주요 이슈가 됐었고요. 자, 이제 등록상의 정정이라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토리를 저기랑 같이 비교해 봐야 되죠. 정정 얘기가 부동산 종합 공부할 때 정정이라는 주제가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 다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표시 관련해서 토지 대장과 같은 지적 공부의 내용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의 내용, 이런 것들을 부동산 종합 공부에 입력을 했었고요. 권리관계, 등기부 등에 관한 내용이 됐었고요. 규제 관련해서 토지용계 확인서라는 개념이 있었고, 마지막에 가격 관련해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런 것들도 부동산 종합 공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근데 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내용 중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바로 정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소유자 외에 관한 사항, 이걸 우리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키워드 정정을 할 수 없고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따름이다. 2번 구성되어 있었죠. 승인 받아야 된다. 틀리게 뽑았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 소유자가 정정 신청을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던 것. 그 얘기랑 여기 정정이랑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 쟁점이 2가지로 크게 가게 될 텐데 총 3가지입니다. 제일 간단한 것부터 가볼까요?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등기 관련 서류로 다 정정을 하게 된다. 간단합니다.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것에 따라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 이건 간단하게 구성이 되는 영역이야. 제일 쉬운 문제가 이 아이, 어디가 됐든 등기 관련 서류,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도 당연히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이런 것으로 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지금 직권 정정할 수 있는 사유를 보게 되면 다르게 잘못 정리되면 다 직권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되는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되는 경우,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이었었죠. 지적 공부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전 단계에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측량 성과도 또는 측량 결과도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합병 등에 있어서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 지목 변경도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측량 성과도라는 것이 그때는 없게 될 것이고, 일반적인 토지 이동에서는 측량 성과도 또는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적 공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단계, 그래서 지금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가 됐다. 지금 지적 소관청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직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나중에 등기법에서 경정 등기와 유사한 논리 구조입니다. 경정 등기는 원시적으로 등기부의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실체 관계가 일부 불일치했을 때 등기소의 등기관이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경정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경정 등기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 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에 잘못 정리된 경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상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잘못된 경우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쉬운 패턴이 두 가지야. 다르게 잘못 또는 다르게 되면 어떻다? 직권 정정. 너무 쉬운가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위치만 잘못된 경우.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어떻다? 이건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면적의 증감이 있게 되면 토지 소유의 권리관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자, 지금 다르거나 잘못 들어가면 어떻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근데 자, 직권 정정할 수 없는 걸 미리 외우셔야 돼.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어떻다? 직권 정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다르거나 잘못이면 어떻다? 기본적으로 직권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자,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직권 정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함정파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 해서 다시 갑시다. 면적의 증감이 없이 다르게 잘못하면 어떻다? 직권 정정할 수 있다.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어떻다? 직권 정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아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되게 간단하게 자, 등기 관련 서류를 가지고 어떻다?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포인트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게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에 직권 정정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토지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을 지적공고에 반영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전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표시가 지금 지적공고에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려운 거 지체 없이 일단은 바로 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정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해서 보니까 측량 성과도라고 하는 거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원래 뭘 한다고? 측량 성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가지고 자,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다르게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준비를 한 다음에 이 대장의 사유라고 하는 안에다가 등록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앞에서 우리 축적 변경 다이렉트로 신청 있지만은 중심축이 자, 직권으로 자, 축적 변경하는 게 이슈가 됐었고 여기서는 자, 누구한테 그 토지 소유자한테 자, 토지 이동 신청하라고 통지를 해 주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문제의 토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토지 대장 등본 등을 떼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거 함부로 믿지 마라. 바뀔 거다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대장의 사유란에다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놓은 상태가 된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놈이 이 문제의 토지에 대해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 등을 발급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등본을 발급해 주긴 하는데 이 문제 토지 대상 등본에다가는 뭐라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 또는 붉은색으로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다시 갑시다. 자, 직권 정정할 수 있는 사유, 다르게 잘못, 직권 정정할 수 없는 사유, 면적의 증감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한 문제짜리가 될 테고. 두 번째, 바로 지금 이제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자, 지금 측량 성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준비를 해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바로바로 이걸 정정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동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 문제의 토지에 대한 토지 대장 등본을 떼보겠다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이 글씨 흑백의 반전, 그 이제 흰색 글씨의 까만 바탕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이것을 경고를 해 줄 것. 이게 등록상의 정정이란 주제예요. 어렵습니다. 세 개로 나눠서 가셔야 돼. 첫 번째, 다르게 잘못. 그러나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직권 정정할 수 없다. 두 번째, 토지 표시에 대해서 잘못됐음이 발견됐을 때 지체 없이 측량성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에서 작성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줘야 된다. 그리고 토지 수재에 신청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사이에 등본 발급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표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파트가. 이게 이제 문장이 길면 요즘에 출제하는 이슈가 괄호 넣기 형태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공간정보법은 사실은 다른 법 대비해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또 띄엄띄엄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뭐라도 똑바로 하나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등록상의 정정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보시고 바로 문제 가지고 가서 쟁점들 두 문제 나와 있나요? 그래서 공간정보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일단 키워드 다르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다르게 잘못 나와 있죠? 그럼 이제 포인트는 면적의 증감력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나와 있죠? 이때는 어떻다? 바로 정정할 수 없다. 직권 정정할 수 없다. 다르게 잘못만 어떻다? 직권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도 그래. 무식하게 외우면 다르게 잘못 나와 있죠? 다르게 잘못하게 되면 쉽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문제인데 어찌 됐든 간에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다?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됐으니까 자, 준비를 하셔야 돼. 다르게 잘못 시킨 대로 하면 얼마나 쉬워 해서 다르게 잘못 이런 걸 틀리면 진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내가 내용을 알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모를 거니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건데 다르게 잘못도 못 채워요. 자, 그냥 다르게 잘못 하면 어떻다? 바로 이때 직권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어떻다? 직권 정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쉬워? 이걸 왜 틀려? 떨어지면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게으른 거야. 이건 다른 거 다 떠나서 더럽게 게으른 거야. 답을 다 알려 드리잖아. 루틴이 다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겁나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야. 사실은 양이 많아서 솔직히 쉬울 것까지는 아니야.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 이런 내용은 아니야. 민법 하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루틴들이 딱 2차 과목들은 특히나 그냥 공식이 다 정해져 있다고. 이때 이 내용을 소화하겠다 이런 가당차는 생각만 안 하면 돼. 자기 분수만 잘 알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 다르게 잘못. 자, 얼마나 쉬워? 다르게 잘못. 아니, 이건 나름 문제 꽈놨는데 다르게 잘못. 그냥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잘못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잖아요. 면적 증감 얘기 몰라도 다르게 잘못만 이렇게 무식하게 외웠으면 풀잖아. 근데 공부는 더럽게 안 하면서 문제 풀 때 또 생각을 해. 잠깐만, 다르게 잘못은 알겠고, 잠깐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 이렇게,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운전면허 같은 그런 운전면허 같은 거. 운전면허처럼 기계적으로. 물론 삑살이 나는 게 한두 개 있을 거예요. 근데 합격만 하면 되니까 제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심플하게 가시게 되면은 이걸로 충분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누나가 이게 중개사 지금 복덕방에서 가끔 이제 바람을 넣어요. 약 팔지 말고 아줌마들한테 그 개뻥 치지 말고 와서 복덕방이나 하자. 법이 만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건 커버를 해주겠다. 근데 내가 그게 가면 안 되지. 모양새가 빠지지. 그래서 학원을 겁나 키워놓고 나서는 갈 수가 있어. 근데 키우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지.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공부했던 방법이 그거라고요. 딱 한 100일인가 120일 공부했다고. 집안이 머리가 좋은가 보다가 아니야. 그냥 기계적으로 기출문제 답을 외우시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선생 새끼 말 듣지 말고. 수업하는 거 개소리니까 듣지 말고. 무조건 외우라. 라고 하니까 외우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몰라. 뒤통수 안 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가요. 단순하게.
이거는 공부량이 워낙 양이 방대 제대로 하려면 끝이 없어요. 몇 년 걸려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다르게 잘못. 그래서 직권정동사 이렇게 해서 지금 모두 고르시오. 라고 생각해. 기어, 디귿, 리을인가요? 이렇게 구성을 네? 제가 다르게 죄송합니다. 이거, 와, 이런 나쁜 놈 새끼들이 있었네? 해서, 디귿이 틀렸대. 그냥 개망신해서 기억 디귿. 이 다르게, 디귿이 틀렸어요. 내가 실수했네? 해서, 측량 준비 파일. 측량 준비 파일은 결과물이 아니죠? 측량 성과도가 돼야 되죠? 요거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측량 성과도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함정 판안내에서 하여튼 니은 하나 제거하시면 니은 하나 자 방법이 없네. 그래도 그래서 삑살이 날 뻔했네. 그래서 자 결과물 해서 결과물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에서 다르게 잘못해서 삑살이 났었네. 어려웠던 문제네. 그래서 답을 한번 사용할게요. 아까 쉬웠다고 지랄했다고 거. 자 그다음 문제. 자, 공간정보호명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 괄호 안에 들어갈 영어로 옳은 것은 해서 지적 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됐음을 발견했을 때 이게 어려워서 지체 없이, 복구도 듯하 지체 없이, 회의는 5일 전, 통지는 며칠 7일 이내 이렇게 갔던 거 어려웠어 이 문제도요. 자,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상 정정에 측량 성과도 작성 그리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답은 이제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1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해서 요 정도까지 해서 지금 27회 때 하고요. 앞에 문제 제가 삑살이 났었는데 지금 30회 때 요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등록상 정정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데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오는 파트.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또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뒤에서 놓치는 파트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 등록상 정정에 관한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옆자리 복습하실 때도 앞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인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내용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거의 10몇 년 만에 이번에 출제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5년, 16년 됐을 거예요. 이 주제가 30회 때 출제가 되기 전까지 해서 앞에서 토지 이동 신청 기본적으로 며칠 6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가지고 아까 합병 신청할 때 90일 틀리게 뽑았었고요. 이게 이제 9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60일에서 틀리게 뽑아냅니다. 해서 자 일단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부동산 학개론 얘기를 해봐야 되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있다. 물이 이만큼이야. 물이 이만큼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 뭐가 있지? 거기에 뻘밭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백사장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이 도로야. 도로. 그러면 이제 학개론에서 했던 얘기들 여기에 있는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불렀었죠. 경사지를 법지라고 불렀었고요. 해변가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바다 밑에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이건 학개론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민법에서는 이 포락지와 관련한 쟁점으로서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토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서 가루가 남게 되면 소유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혹시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제한 물권도 어떻다? 같이 소멸하게 된다. 뭐 저당권, 지상권 이런 것들도 같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살 붙여서 공부했던 쟁점이 물권의 소멸 관련해서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되죠.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공용징수가 되게 되면 저당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 소멸한다. 이건 쉬운 거고 공용징수는 등기법이랑 연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상지를 제외하고 모두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저당권도 어떻다? 공용징수 수용이 있으면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용 보상금 청권이라든가 화재 보험금 청권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바로 포락지 등과 관련한 쟁점이 돼요. 해서 별놈일이 다 있습니다. 별놈일이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 자, 바로 토지 이동 종목의 마지막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 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점점점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자, 지금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등록상 정정할 때, 자, 측량상과도라든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을 해서요. 작성을 해서 뭘 해야 된다? 작성을 해서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표시하고 측량성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동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것처럼 바다가 되게 되면 축하합니다. 바다가 되셨네요. 그래서 통지를 해줄 것. 근데 토지 소유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 말소를 하게 된다 해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직권으로 지적 공부를 말소를 해야 된다. 이 숫자 하나 내게 있겠고요. 바다로 이제 돼버리면 지적 공부에서 지원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토지 소유자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소유 관리청한테 통지를 해라. 바다를 관리하는 관리청한테 통지를 해라.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회복 등록 볼까요? 골 때린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회복 등록, 지적소관청은 등록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회복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 회복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이제 새롭게 측량한 지적 측량 성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바로 회복 등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저런 거 있었잖아요. 측량할 수 있는 경우,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 이때도 측량해야 되고요. 또는 이제 회복 등록을 하고자 할 때도 다 측량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나 지목 변경, 합병은 어떻다?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래 갔었고요. 자, 한편 통지라고 해서 지적 공부에 회복 등록을 했을 때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진짜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는데 다시 여기서 보면요. 자, 직권자, 바다가 되면은 통지를 한 다음에 듣지 않으면 어떻다? 이때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에 대응해서 다시 바다가 됐던 토지가 융기하여 육지가 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권으로 어떻다?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 골 때리기 90일 얘기를 60일에서 함정을 팠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든 한 문제를 더 구성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회복 등록할 때는 굳이 어떻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토지 소유자한테 굳이 어떻다? 통지하지 않는다. 이게 이슈가 될 거예요. 다시요. 자, 예? 그러면 그 전에 말소된 그 사람 거로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토지가 바다가 되기도 더럽게 힘들 뿐더러 그런 일도 거의 뭐 몇만 년이 흘러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획기적인 질문을 내주실 줄 알았어. 그러면 이게 융기하면 그 땅은 또 누구 땅이 되는 거냐? 그럴 일이 없으니까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 그냥 여기 90일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구성하면 딱 어떻게 낸다고? 다시 융기했으면 90일 내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뽑을 거라고. 네. 없다고 그런 게. 그냥 바로 회복 등록하면 된다고. 이런 일이 뭔 일이 있어? 바다가 왜 돼? 없어. 그 땅이 미쳤냐고. 또 갑자기 기어 올라오게. 내려가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다시 기어 올라와. 그럴 일이 없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고민하는 거지. 그럼 이제 민법에서는 물권은 영구히 소멸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포락지가 되게 되면 물권은 소멸한다고. 그죠? 근데 어저께 포락지가 됐다가 얘가 딸기 갑자기 잠깐만 몸을 추스려서 다시 기어 올라와. 무슨 좀비 영화냐고. 왜 올라와? 그러면 소유권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냐? 그런 일이 단군이 나라 만들고 4천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 중개에서 수험생만 고민해. 그러면 올라오면 그 땅은 아까 소유권은 소멸한다고 그랬었는데 다시 국유지가 되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관심을 가져.
그래서 외울 거는 자, 말소할 때는 얼마? 자, 90일의 기간을 주고 90일 내에 답을 안 주면 어떻다? 직권을 말소한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미 나왔으니까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리가 다시 땅이 올라왔을 때 그때 90일 내 토지 이동 신청을 하라고 통지한다 이런 게 없다고요. 해서 이건 직권으로 그냥 회복 등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좀 그래. 이 주제는 30회 때 문제 구성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 굳이 이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들 다 60일인데 여기서 90일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얘를 이제 회복 등록 관련해서 90일 내 이동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그러면 아주 그럴싸하게 느끼거든. 90일이라는 숫자가 맞으니까 그 착각하지 마시라. 그 취지로 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해서 자 문제 가지고 볼까요? 자 숫자 바꿔치기 한 거 이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다른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지적소관청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야 된다. 있었죠? 그래서 날짜 어디 있어? 날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 지금 보면은 4번인가요? 자,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말소 신청을 받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지적공고의 등록상을 말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요. 3번 지문인가요? 회복 등록을 하려면 지적 측량 성과, 그 다음에 말소 당시에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되는데 이때는 따로 자, 토지 소유자에게 굳이 통지하지 않는다. 토지 이동 신청하라고 통지하지 않는다. 그게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복 등록을 했을 때도 공시문관리청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소유자한테도 통지를 해라. 그러니까 굳이 이 법조문들을 보게 되면 마치 다시 회복 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 소유자 그대로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런 식의 취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등기 촉탁 얘기는 지적소관청 다다른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에 따라서 토지 표시하거나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 해서 나중에 등기 촉탁은 다 지체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겠지만 신규 등록은 따로 등기 촉탁을 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호 등기를 직접 신청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의 주제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4번 가지고 답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동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이게 거의 20년 만에 한 문제인가 다시 나왔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토지 이동 등에 관한 주제. 조금 남아있는 건 다음 시간에 지적 공부의 정리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